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영상픽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영상픽 그냥 거의 다반지 수준. 솔까말. 인정? 왜냐면 디트 경기에 오바만 제가 1.5 받은 거 보고, 패스한 게 패스를 권장 드렸고, 그리고 디트 옆에서 소액 정도. 소액은 이거 없어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인디 마이네 오늘 인디 오바 많이 몰린 경기였습니다. 마이네 언더. 인디가 이기는 경기에서 6번 연속 언더 내고 있다. 7연속 언더 내게 됐죠. 그러면서 인디 마이너 언더 싹 다 맞았고 골스 마인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골스 메인 조합 막폴더가 디트는 새벽 6시 경기였잖아요. 일찌감치 오버가 난 경기였고 이 경기가 거의 제 목숨이 달려있는 거나 다름없었어가지고 워싱턴 3점 빵빵 터지는 거 보고서 아주 좋아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마인은 메인 조합에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볼스 마인 하고 클립을 마인 오버 다 맞았고 휴스턴 마인 오버 다 맞았고 그죠? 애틀란타 프렌 맞았고 그러고 오바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돼. 솔직히 이게 분석이 맞았다. 나 분석 이거 진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건더 경기였으니까. 솔직하게. 야, 투가 양팀 모두 30%대 막 이렇게 꼬라박는 거 보고 이건 퇴근이다. 혹시나 연장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연장에 가게 되면서 이거 근데 젤런 존슨이가 오늘 복귀를 냈어요. 젤런 존슨이가 복귀를 내가지고 그 클러치 자유투 3개를 팅한다. 4개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그 하나만 넣었어도 오바였잖아요. 마지막 진짜 3초 남은 상황에서 자유투 그거 쏘는데 제발 하고 있는데 딱 튕기는 거 보고서 근데 하필이면 그때 클블이 또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어차피 클블 많이 못 해줄 거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분노 모드 나오면서 많이 찍었고 그러면서 0.5 차이로 올킬을 못하게 된. 근데 아시겠지만 해외 쓰시는 분들은 올킬이었을 거예요. 카톡으로도 많이 올킬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선량한 배트맨 이용자이기 때문에 올킬을 못했네요. 0.5 차이로 올킬을 놓치게 된 셈이 됐습니다. 근데 대신에 영상픽 이렇게 아주 훌륭한 거의 솔직하게 딱 2개 틀리고 다 맞았잖아요. 2개 틀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승 2패인데 영상픽 9승. 9승 2패인데 핸디 언어브로만 9승 2패 했으면은 그날 찢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뭐 0점 차이로 올킬 못했어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어제 이렇게 오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어제 유료 사이트 보면서 분석을 진행한 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거를 더 해서 2연패 할 때까지는 이걸로 갈게요. 전 징크스를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마이애미랑 샌안토니오 경기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선 지금 휴스턴 경기가 이제 막 끝나가지고 2.5 거의 약간 약정배 수준이잖아. 거의 동배당급 경기라고 봐도 되는데 마이애미 마이애메인으로 승 마이애메인으로 서브는 언더죠. 이렇게 봤습니다. 첫째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다 분석을 다 해놓고 대본 다 적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애미가 올 시즌 최다 연패가 몇 연패죠? 딱 3연패입니다. 이게 10월 20 며칠 날에 그 NBA가 개막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개막전이었거든요. 보시면 3연패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3연패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연패를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딱 3연패에서 어떻게든 이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끊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둘째로 마이애미가 상성적으로 샌안토니오한테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상대 전적만 보시더라도 최근 10점만 보더라도 뭐 8승 2패면 말다한 건데 이 10월 14일 이것도 8승이 아니라 7승 1패라고 말겠습니다. 이거는 NBA가 안 써져 있는 건 프리시즌 경기거든요. 프리시즌 경기를 이거는 포함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 정도로 상대 전적인 마이애미가 압살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둘째 이유고 셋째로 아시겠지만 샌안토니오가 불과 얼마 전에 이 멤피스한테 수입을 당했었죠. 근데 딱 이 마이애미가 지금 샌안토니오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대 전적하고
거의 오마주 된단 말이죠. 멤피스도 세난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률 80% 이상, 거의 90% 가까운 승률을, 상대전적 승률을 보유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한테 나눠먹기 못 만들고 수입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샌안토니오가 마이애미 홈으로 넘어와서 가뜩이나 상성도 안 좋은데 또다시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경기고,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샌안토니오가 원정에서 한 달 넘게 연승이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때 12월 4일 이후로 원정 경기에서 한번 간혹가다 이기고 다음 경기 귀신같이 또 패배하고 이런 경기가 많았어요. 직전 경기 레이커스한테 이긴 상태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레미 소인이가 결장 확정이잖아요. 저는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게, 마이애미는 수비가 굉장히 견고한 팀이거든요. 결국에는 마이애미 이 팀 디펜스, 마이애미가 야투가 뻥뻥 터지는 경기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리바운드 경쟁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양 팀 모두 좀 야투가 잘 안 들어가는 경기 양상이 나오면은 리바운드 경기 제일 중요해지고, 그리고 뭐 스틸 개수라든지 블로킹 개수라든지 이런 허슬 플레이 수치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샌안토니오에서 가장 허슬을 기대치가 높은 선수가 제레미 소연이죠. 에너지 레벨은 가장 높은 선수니까. 그래서 제레미 소연이 없다라는 것도 마이애미 상대로는 굉장히 크게 와닿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마이애미 승을 메인 조합급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버틀러가 있잖아요. 버틀러 없으면 차라리 더 좋게 보겠는데, 버틀러 이슈가 아직 말끔하게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버틀러 이슈가. 버틀러가 뭐 팬 라일리 그 구단 사장하고 일기토뜨고 막 이랬던 게 아직까지 좀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틀러가 있는 마이애미는 좀 정신 나간 플레이, 그리고 버틀러가 막 태엽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경기가 나오면은 골치 아파진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올랜도랑 덴버는, 저는 사실 덴버라는 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덴버가 이 팀 야투율 부분은 시즌 전체로 보건 최근 5경기로 보건 거의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팀입니다. 그 정도로 덴버가 이 팀 야투율, 물론 올 시즌 NBA 30개 팀 중에서 3점을 가장 많이 안 올라가는 팀이, 3점 시도가 제일 적은 팀이 덴버이기도 한데, 2점 슛을 많이 한다지만 이 팀 야투율이 거의 모든 경기가 50%를 넘는 팀은 사실 반대를 못 간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어야 되고, 언더도 못 간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어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올랜도가 홈이 아니었다면 덴버 마인을 솔직히 아주 좋게 보겠지만, 홈 올랜도라면은 저는 이 경기는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라인업 상황은 뭐 어찌됐건 간에. 최근 양 팀의 최근 5경기 흐름만 보더라도 딱 5경기 나온 1승 4패 거두고 있고, 덴버는 4승 1패 거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흐름은, 그것도 1패도 요키치가 돌발 결정했던 경기였고, 그래서 저는 뭐 흐름이나 뭐 여러 부분, 뭐 최근 득점 페이스, 뭐 야투 기대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도 덴버 마인을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보고,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하던 시점에 마이너스 4.5였는데 지금 6.5 돼 있더라, 해외 기준점이. 그러니까 마인으로 좀 몰리고 있는,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덴버 마인을 충분히 메리트 있게 볼만한 수준이라고 봤는데, 세밀 분석을 하면 할수록 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왜냐면은 올랜도가 홈에서 맥시멈 이 패배한 경기, 승리한 경기 말고 이 전까지는 다 전승이었습니다. 다 전승이었고, 이렇게 이제 라인업이 고장나고 나서 이렇게 패배한 이후로도 얘네가 홈에서 진 경기에서 가장 대량 실점을 한 게 몇 점이었습니까? 109점이었어요. 109점. 아무리 지더라도 라인업이 망가지건 뭐건 간에 홈에서 얘네가 졌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게 109점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얘네가 수비가 좋은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홈에서 평균 실점 100이 안 되는 게 올랜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상당히 좋게 덴버 마인을 볼 수 있느냐. 덴버 마인 팀야 투율 뭐 거의 최근에 기본적으로 50%는 찍어주는 덴버를 믿고, 템포도 느리지 않고 덴버 마인의 오바 볼 수 있느냐. 전 솔직히 아주 좋게는 못 본다는 생각이 좀 깔려져 있어요. 근데 라인업상으로는 이건 덴버가
무찌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올랜도의 올 시즌의 그 루키였던 비타제가 이번 경기 결정 확정인데 얘가 주전 센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키치랑 매치업을 해줘야 될 선수인데 얘가 없다라는 점. 웬델 카터 주니어로는 저는 요키치 못 막을 거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어서 저는 그래도 덴버 마인을 보지만 다소 꺼림직하다 이 정도입니다. 미러키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미러키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올 시즌 필라델피아 백투백에서 제일 지표가 나쁜 팀 중 하나예요. 거의 최악의 팀. 워싱턴 다음 급으로. 자, 필라델피아의 이거 한번 볼게요.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 백투백에서 5경기 치러가지고 0승 5패, 전패, 평균득점 106.2. 팀이아툴 45.1, 3점 33.5. 득실 마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5점, 마이너스 15.8. 그러니까 평균 득점이 106.2밖에 안 되는 거고 득실 마진을 이거를 더하면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더하면은 평균 실점이 120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득점은 106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완전 최악의 지표거든요. 백투백에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백투백에서 약해도 정도껏 약했던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약했다. 거기다가 가장 힘들다는 원정 백투백이라는 점. 그리고 인디애나 홈에서 원정 백투백 인디애나 원정 갔다가 그러고 지금 어디로 넘어오죠? 미러키로 넘어오죠. 거리도 막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편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짧은 편까지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원정 백투백 여파가 좀 크게 와닿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고, 둘째로 상대 전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러키가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3연속 대승입니다. 3연속 20몇 점 차, 9점 차, 15점 차 대승을 좀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필라 상대로 아주 좋은 결과물만 만들어냈었던 미러키였어요. 셋째로 필라가 최근 실전 관리가 썩 잘 되는 흐름이 아닙니다. 팀도 부상병동이고 지금 솔직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맥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맥시도 그러면서 이기만 모르겠는데 지고만 있으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수. 오늘도 또 졌죠. 이거 안 떠가지고 없는 건데 이거 오늘까지 져가지고 5연패입니다. 지금 이 5연패 과정에서도 딱히 실점 관리가 잘 뉴올리언즈한테도 120 이상 실점했죠. 그리고 오클라한테 118실점, 뉴욕한테도 125실점. 올랜도한테 뭐 얘네도 지금 라인업 망가져 있는 상황으로 도찐개찐한 거고. 지금 봤을 때 필라델피아도 실점을 적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미러키가 9.5 내지 10.5 받을 거거든요. 배트맨 기준으로. 근데 이 9.5 내지 10.5가 필라델피아라는 이름값 때문에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거지. 필라델피아라는 이름값. 그래도 필라델피아는 프로권 팀인데 라는 이 기대 심리 때문인 거지. 이 지표들만 봤을 때 10.5 그렇게 부담스러운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경기 이 필라델피아가 오늘 누구랑 했었죠? 인디애나랑 했었죠. 인디애나 상대로 리바운드를 씹어 먹혔습니다. 리바운드를 발렸어요. 근데 인디애나랑 미러키가 공통점이 리바운드가 대놓고 약점인 팀들이라는 거거든요. 미러키도 리바운드가 굉장히 최하위권 팀이고 인디애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런 인디애나한테도 필라델피아는 리바운드를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정 백투백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 경기에서 그리고 엔비드는 이번 경기도 결장 확정입니다. 재평가 기간이 아직 남았고 그러고 오늘 경기 인디애나 전에서 드루먼드가 복귀를 했지만 27분밖에 안 뛰었어요. 27분밖에 안 뛴 이유가 아직 이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걸 뜻하죠. 지금 필라델피아는 빅맨들 위주로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인데 드루먼드가 복귀해서 27분밖에 안 뛰었다? 그리고 27분 동안 3개 리바운드밖에 못 따냈습니다. 드루먼드는 득점력을 기대하고 코트를 밟는 선수가 아니에요. 리바운드 잡아주라고 있는 선수지. 근데 27분 동안 3개밖에 못 따냈다, 리바운드를.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이것만 보더라도, 박스아웃도 제대로 지금 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라는 거를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디애나전에 필라델피아 총 18개 리바운드 딸렸어요.
인디애나 18개 우위 점했습니다. 근데 미러키가 최근에 상승세도 좋고 오바 줄도 같이 타고 있고 최근 10경기 8오바 2연도 오바 가능성 거의 80% 보여주고 있는 얘네가 득점을 잘해서 오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 상대로 마인 당할 가능성이 높다. 미러키 마인맨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필라델피아 최근에 실점 관리도 잘 안 돼요. 오클라호마하고 브루클린 경기는 이 경기는 결장 이슈가 제일 문제인 경기죠. 뭐 길저스 알렉산더도 지금 GTD 상태인데 어느 정도 문제인지 부상인지 이것도 파악이 좀 어렵고 제가 아는 정도는 맨 처음 이 부상이 발견됐을 때는 이때 이 클블 전에 클블을 학살할 때 이 손목 부상이 좀 생겼었던 건데 이 날에 이제 길저스 알렉산더가 경기 끝나고 그 리포터랑 인터뷰에서 괜찮아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당연히 댈러스전에 결정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댈러스전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슈팅 훈련하면서 통증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팅 훈련을 하면서 좀 아파하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고 이게 제가 아는 정보 전부입니다. 근데 그냥 이 경기는 오클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기준점 무시하고. 왜냐하면은 브루클린이 올 시즌 그나마 서부팀 상대로 프렌 잘 찍는 팀인 건 맞고 그리고 서부팀 상대로 유독 잘 비벼내는 경기를 만들어내는 건 제가 알아요. 이거는 국내 해설자도 얘기했습니다. 브루클린이 이상하게 서부팀 상대로는 그래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오클라호마가 직전 경기 졌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연패를 절대 허용할 가능성이 없는 오클라호마가 진 다음에 이 빡친 모드가 나올 가능성. 결국에는 오늘 클블도 전반전에 좀 이거 말 좀 위험하겠네 이런 생각 들다가도 후반간에 그냥 학살 모드 나와갖고 그냥 푸근하게 많이 찍었습니다. 클리블랜드도 결국에는 이런 오클라호마, 클리블랜드 이런 초강팀이 연패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팀이 이렇게 진 다음에 다음 경기 27점 차 마엔 그죠? 진 다음에 6점 차 이거 제가 경기 분명히 기억납니다. 이거 제가 진짜 제 목숨 걸고 거짓말 1도 안 붙고 얘기해요. 이거 라지스트리드가 29점 차예요. 제가 이게 녹화 끝나고 이따 저 박스스코어 들어가도 인증해드릴게요. 라지스트리드가 29인지 25 이상이었습니다. 25점 차 이상 이기고 있었는데 이날 다음날 이거 백투백이었잖아요. 마이애미 원정 백투백. 이거 관리한답시고 식스맨 애들 계속 뛰기고 작전 타임 안 부르고 방치하다가 결국에 0.5 마인 찍힌 거, 0.5 프렌 찍힌 거였어요. 20 몇 점 차로 이기던 거. 이거 제가 목숨 걸고 진짜로. 그죠? 그러고 이번에 클블한테 1차전 지고 나서 뉴욕 상대로 25점 차 찢어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강팀 DNA, 분노 모드 이런 거를 NBA라는 종목에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지표예요. 결국에는 뭐 분석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길저스 알렉산더가 나와야 된다. 뭐 캠 존슨이가 GTD 걸려져 있는데 브루클린의 사실상 에이스니까 얘가 결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오르겠죠. 근데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스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캠 존슨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 구단 관계자들만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팅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아침에 배팅할 거 아닌 이상 저는 아침에 배팅을 안 하거든요. 저녁에 무조건 배팅을 합니다. 저녁에 배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마인이에요. 결국에는 진점 무시하고. 왜냐 패배한 뒤에 이렇게 완전 핵값이지. 뉴욕 상대로도 20 몇 점 25점 차 핵값이지만 안 들어왔는데 브루클린 상대로 못할까? 이 생각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이게 전부예요. 오클 마엔 서브는 언더. 야 브루클린 경기 오바는 때려 죽어도 못 가겠다는 마인드가 좀 깔려져 있습니다. LA 더비는 솔직히 이 경기는 무조건 국내 중계 확정이고 저도 보고 싶은 경기라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결장자 리스트가 제임스 하든 질병으로 GTD, 주바치, 노원파일 등부상으로 GTD 다 캐스 쳐넣어버리고 레이커스는 AD, GTD 캐스 쳐넣어버리고 르브론은 프로바블 이 상태여가지고 지금 양 팀이 막 그냥 일반적인 주전 선수가 아니라 완전 1옵션, 2옵션 이런
핵심 선수들이 골라서 딱 4명이 GT 떠 있잖아요. 이거를 말끔하게 분석을 원활하게 할 수는 없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결장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자, LA가 이 신축구장을 올 시즌부터 개장을 했고, 그러고 레이커스랑 같은 구장 쓰다가 이제 구장이 좀 구장이 나뉘었고, 레이커스가 올 시즌에 처음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신축구장에 처음 오는 경기이긴 하거든요. 그러고 LA 더비는 상징성이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LA 산불 사태로 지금 난리 났는데 LA 더비 서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저는 그거 보고서 약간 플레이오프 모드 나오겠다라는 마인드로 언더볼라 그랬는데, 그러고 솔직히 뭐 주바치 빼고 노먼 파일, 하든, 뭐 AD 이런 애들 이런 핵심 공격수잖아요. 뭐 핵심 수비수도 되지만 결국에 NBA에서 오바가 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공격수들이 잘하는 게 오바가 가장 수월하게 나는 방법입니다. 오늘 워싱턴 경기가 제 막폴이었던 골스 오바가 왜 오바 났어요? 조던 프리랑 쿠즈마가 전반엔 더럽게 못했지만 후반엔 그래도 잘했고, 조던 프리가 오늘 거의 저 골스전에 이악 물고 해가지고 엄청 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바가 뜬 거였잖아요. 결국에는 이 지금 핵심 양 팀이 쫙 깔려져 있는 GTD 애들이 결장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좀 더 유력해지는 건 언더겠죠. 언더 쪽인데, 근데 LA 더비는 상징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서 어지간하면 GTD가 출전 가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저는 이 경기는 시카고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결국에는 오늘 포틀랜드가 야, 이건 무조건 언더인 경기였어요. 그죠? 거의 2쿼터 끝났을 때 100점도 안 들어가지 않았나? 근데 이거를 막판에 진짜 열심히 달리더라고. 마치 우리 오바 내야 된다라는 상호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 마냥. 그리고 저 입장에선 저는 서브로 오바를 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죠. 저 역시도 개인 배팅으로 오바로 갔고. 그래가지고 뭐 오바가 났습니다. 오늘 경기 오바하면서 얘는 지금 퐁당줄도 계속 타게 된 거예요. 패턴상으로 언더긴 한데, 시카고 마에는 오바는 모르겠지만 시카고 마에는 전 접근성 꽤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카고의 향후 일정이 좀 중요해요. 시카고의 향후 일정. 시카고가 지금 제일 저는 핵심 포인트로 향후 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카고의 지금 이제 향후 일정을 좀 바라보면은, 자, 이번 포틀랜드를 끝내고 나서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는데 LA 클리퍼스 원정으로 가거든요. 이게 LA 클리퍼스랑 2번 맞붙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2번 리턴 매치로 맞붙어요. 그리고 골스 원정 가고, 그러니까 이게 서부 원정 연전 4번 일정입니다. 서부 원정 연전 일정 해서 포틀랜드 상대하고 LA 클리퍼스랑 2번 맞다이 까고, 그리고 골스 원정 가고 필라, 덴버, 보스턴 만나요. 그러면은 지금 일정상 봤을 때 시카고가 연패를 끊어낼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팀이 어디죠? 포틀랜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가 지금 더럽게 못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일정상으로 시카고가 가뜩이나 얘네 지금 뭐 홈온 백투백이라 하지만 백투는 옆에 껴있다? 시카고가 이기려고 달려들어야 될 일정이란 말이죠. 그게 첫 번째로 봤던 이유고, 두 번째로 포틀랜드 오늘 또 마인 당하면서 홈연전 싸그리, 이거 오늘 또 마인 당했죠. 휴스턴한테 마인에 오바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홈연전 4번 연속 싹 다 가비지 마인을 당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고 포틀랜드도 뭐 비록 이동거리 없는 홈온 백투백이라지만 백투백에서 지표가 굉장히 나쁩니다. 2승 4패, 평균 득점이 103이요. 103. 득실 맞은 마이너스 6. 평균 팀이야 투율 40.3%.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시카고가 이 포틀랜드 지금 대량 실점 연거푸 때려맞고 있는 포틀랜드 상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활약만 보여준다라면 저는 시카고가 승리 마인까지 좀 해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좀 봤습니다. 세크라멘토랑 워싱턴 경기는, 자, 우선은 이 경기는 기준점이 다소 부담스럽긴 합니다. 마인이건 어노바건 이게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요. 핸디 기준점이 16.5고 어노바도 230대 중반이고, 오늘 골수전보다도 대려 백투백 여파가 껴있음에도
5점, 5.5점이나 더 높은 상황인데, 이 워싱턴도 제가 아까 이거 필라델피아 백투백 보여드렸잖아요. 워싱턴 백투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싱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백투백 6경기, 0승 6패, 평균 102.5, 득실 마진 마이너스 19.3, 평균적으로 거의 20점 차로 졌다라는 거고,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고, 평균 득실은 102.5밖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 시즌 백투백은 어땠을까요? 전 시즌 백투백도 전패였습니다. 전패. 전 시즌 백투백 13번 해갖고 0승 3패. 그러니까 지금 백투백에서 몇 연패 중인 거죠? 13연패에 6도 하면 19연패 하고 있습니다. 백투백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워싱턴 프렌을 저는 뭐 오늘 골스전에는 충분히 노릴 만한 각은 나왔다라고 봐요. 근데 이 세크전에 저는 워싱턴 프렌 기준점 아주 높더라도 저는 째리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프렌은. 근데 세크라멘토가 지금 인정해줘야 되는 게 얘네가. 그리고 지금 워싱턴이 오늘도 오바 찍으면서 지금 5연속 오바를 타고 있는 팀이 됐죠. 오늘 골스전도 오바가 나면서. 그리고 세크라멘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7경기에서 6오바 1언더를 찍고 있을 정도로 오바성이 짙단 말이죠. 제가 세크라멘토 최근 경기를 거의 오바 위주로, 그리고 세크라멘토 승사이드도 곧잘 좀 접근을 했었던 편인데, 왜 그냐면은 저는 제일 주목할 점은 세크라멘토가 무려 정확하게 딱 11경기 연속으로 11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110득점은 좀 애매한 수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야투를 꼬라박는 경기는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10득점 이상은 그래도 어떤 팀 상대로건 보장되어 있다라는 점. 보스턴이랑 해건도 경기 할 때도 110점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크라멘토가 워싱턴이라는 백투백 여파가 껴있는 워싱턴 상대로는 120 이상은 무조건 해줄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보고, 130점 넘겨줄 가능성도 최소 50% 이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선택지는 세크 마엔 아니면 오바. 왜냐하면은 기준점이 235.5인데 제가 세크라멘토가 이 130을 넘길 가능성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언더는 못 보죠. 오바 보는 게 맞는데, 워싱턴이 솔직히 말해서 100점도 100점만 좀 105점만 좀 간신히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근데 얘네가 아시다시피 민나우 팀이 아니라서 백투백 여파로 돌발 결정, 조던풀, 쿠즈마 이네들 주르륵 결장 뜰 수도 있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낫느냐? 제가 볼 때는 세크 마인이 미세하게 좀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세크는 대량 득점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70% 이상은 80% 이상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워싱턴 돌발 결장 뜰 우려도 있고, 얘네가 오늘 골스전처럼 잘할 가능성은 제가 희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백투백 여파까지. 백투백 평균 득점 102점대라니까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는 미세하게 좀 더 좋은 세크 마인인데, 기준점이 높아도 너무 높아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알차게 분석했고, 오늘 결과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록 0.5 차이로 올킬을 놓쳐가지고 굉장히 아쉽지만 영상픽이 굉장히 훌륭했잖아요. 뭐 이렇게 구독해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무조건 받았을 만한 결과물을 냈으니까 충분히 만족스럽죠. 그죠? 한번 어제 영상 결과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얻으셨다면은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